안녕하십니까. 보험집현전 현희입니다. 오늘은 고지 의무와 관련해서 모르고 가입하시면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는 핵심 정보들을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고지사항을 누구한테 말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즉 고객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한테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즉 설계사님을 만나서 계약을 하신다면 상담 과정에서 확인한 질문들에 대해서 듣는 걸로 끝나고 내가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질문서라고 나와 있는 이 종이에 적혀져 있는 부분들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직접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계사님께 구두로, 즉 입으로만 말한 내용은 고지를 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상 현업을 할 때 많이 맞닥뜨렸던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보험 가입을 할 때 설계사님께 나 예전에 배가 너무 아파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입원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셨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일단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그 담당자한테 말이라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사인을 하시는 일체 서류들에 대해서는 대충 체크하고 서명하시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이 부분을 알게 되었다, 즉 조사 등을 통해서 몇 년 전에 입원했다고 말씀하셨던 그 병력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은요, 이는 고지 의무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설계사님들은 고지에 대한 수령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계사님께 알려주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구두로만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점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설계사님들께서 시청자분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물어보시고 그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답변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실제로 질문서에 체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고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당장 하루 이틀 이런 건 몰라도 2달, 3달, 1년, 2년 전에 병원 갔다 온 거 솔직히 기억하시는 분들 얼마나 되시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계약을 소중히 지키려고 하면 내가 기울일 수 있는 노력들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 건강보험공단 어플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더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건강보험공단 어플을 설치하시고요. 본인 인증을 해서 들어가시면 내 진료 이력을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가셔서 내 진료 정보 열람 이라는 걸 누르시고 거기에 본인 인증을 하시면 또 나의 진료 이력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가장 간단하게 병원에 다녀오신 이력이라도 보실 수 있는 세 번째 연말정산 홈택스 의료비 내역입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병원에 대한 결제 금액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병명이나 정확한 날짜 등은 확인하실 수 없다라는 것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세 가지 방법 등을 통해서 나의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보험 가입하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먼저 보시고 담당하시는 설계사님들과 말씀을 나누신다면 조금 더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보험회사에서도 조사를 할 때 많이 쓰는 방법들입니다. 즉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의뢰받은 손해사정 업체 담당자가 우리 고객님들의 병력을 조사하기 위해서 역으로 쓸 수도 있는 방법들이니 꼭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을 어디까지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무조건 동의를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현장 조사와 관련된 팁은 추후 준비한 관련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은요, 고지사항 질문서를 보고 고지를 하실 때 정확하게 질문서에 있는 사항만 말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요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질문서를 읽어봤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해당하는 병력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그냥 불안해서 내가 어쨌든 가입 전에 병원 갔다 온 건 맞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불안해서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얘기를 나누는 게 너무 좋아서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고지사항에 물어보는 질문서는요, 보험회사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뜻으로 만들어 놓은 질문서고요. 이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실상 인수심사를 할 때 고려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긁어부스럼을 남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질문서에 해당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 된다라는 점,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는 고지의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의 병력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라는 부분을 꼭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가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나의 병력에 대한 부분들, 보험회사, 설계사 니들은 알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왜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보상 현업에 있을 때 고객님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근데 보험회사도 설계사님도요, 고객님의 병력은 절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받기 전에 인수심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고객님들의 기존 보험급 지급 이력을 가지고 심사를 하긴 합니다. 이 말이 뭔 뜻이냐? 고객님이 실손이든 진단비든 뭐든 내가 청구해서 받은 이력이 있을 때는 보험회사가 알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 어떤 방법으로든 고객님의 병력사항은 고객님밖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정보가 100% 정확하게 기재되어 보관될 확률이 100%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고지하시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내용이든 보험회사나 설계사님은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지의무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 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내 병력을 어느 정도는 인지한 후에 보험 가입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내 계약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로는 실제 이 고지사항 질문서를 가지고 사례 분석을 통해서 이해를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